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이 화면 앞에 화면 좀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잠시만요. 여기 뭐라 써 있냐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용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어떤 화면이냐? 왼쪽에 안 보이시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통합 명부 시스템. 통합 명부 시스템이라고 뜹니다. 이게 선관위 직원들이 보는 화면입니다. 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이 화면을 보고 있을 겁니다. 여기 써 있는 것들이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수. 한마디로 투표지가 몇 장 나가느냐, 투표용지 교부수 몇 장 전달했냐,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이제 이 화면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서혜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난생처럼 참관이나 하면서 뭐 사람 수 세는 건 잘 알겠는데 이 선관위 직원들까지 상대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전산 조작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선관위 서버로 쇼핑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비밀번호는 1, 2, 3, 4, 5고요. 그런 와중에 전산 조작이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그리고 선관위 직원이라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1시간마다 기재를 하면 좋다,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1시간마다 한 번씩. 자, 왜 1시간마다 한 번씩이냐? 자, 이제 교재를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야 될 것이 29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네, 28, 2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위에 보시면 사전 투표자 수 집계표, 여기 지금 4월 6일 2일차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집계표가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을 쓰셔야 하는, 작성하셔야 되는 표입니다. 자, 왼쪽에는 유관 개수 현황이라는 란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명부 시스템 투표 현황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외는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못 써요. 빈틈이 생깁니다. 반드시. 관내를 집중하시면 됩니다. 관내를 1시간마다 한 번씩 숫자를 세고 여기다 기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숫자를 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29페이지 바로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사전 투표자 수 기록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하시고 맨 위에 있는 이제 빈칸들을 채우시고 이 아래 정오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오표에다가 볼펜, 빨간색 볼펜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그어가면서 내 앞에 있는 투표함에 사람이 한 사람 넣고 갈 때마다 하나 긋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나는 정오표 이거 계속 쓰고 있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2명인데 교재는 하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세는 겁니다. 자, 아까 개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니고 이따가 이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개수기입니다. 4자리 숫자 개수기고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쓰셔도 충분할 겁니다. 사용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시연을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이 고리에 끼고 여기 보이는 버튼을 누르면 하나씩 숫자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는 1시간마다 한 번씩 이 숫자를 0000으로 다시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를 여기 적고 집계표에 6시부터 7시까지 100명 왔다 하면은 100명을 적고 이거를 옆에 있는 이 휠을 돌려서 0000으로 다시 맞추고 세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헷갈리죠. 이거를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걸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따가 나눠드리고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1시간마다 선관위 직원한테 가서 노트북 화면 보여달라, 이 명부 좀 보여달라 하는 게 용기가 참으로 많이 필요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를 모두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전산 조작하는 판국에 여러분들이 이거 후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유의미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우리께 맞다고 웃기면 대조를 하는 걸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걔네들이 안 보여주면 어떡해요? 그럼 이제 왜 투표 참관인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어기느냐라고 주장을 하면 되는데, 잠시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입니다. 이게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제 161조입니다. 투표 관리관은, 잠시만, 여기 너무 작네. 예. 투표 관리관은 투표 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 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투표 참관인들을 자리라고 의자를 배치해 주잖아요. 그 자리에서 투표 상황 그리고 투표지를 얼마나 줬는지, 몇 장 줬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참관인들의 권리입니다. 이거는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이건 공직선거법입니다. 시행령 같은 거 아니고요. 161조입니다. 161조 투표 참관 이하 구항입니다. 투표 관리관은 투표 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 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투표 참관인석에 앉아서 바로 볼 수 있는 거는 투표 한 분입니다. 노트북 화면을 그 자리에서 안 보이겠죠. 교재 공직 선거법을 좀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거기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교재 내용을 전부 다 다룰 거라고 지금 예상을 못한 상황이라 자료가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아마 교재 내용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PPT에서 누락이 돼서 제가 따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네, 다시 이제 PPT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오전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전팀 다음에 오후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통된 점이 많아서 뭐 헷갈리시는 않으실 겁니다. 여기 지금 수정이 안 되었는데요. 11시 3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아마 선관위에서도 11시 30분까지 오라고 할 겁니다. 오전팀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투표지 테스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투표지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정상 투표지를 확인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실 일이 그만큼 더 있어서 일찍 오셔야 되는 거고, 오후팀은 11시 반까지 절대 늦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 선관위 측에서 컷할 수도 있어요. 늦었다고. 사전투표소에 미리 도착을 하시고 내가 좀 늦을 것 같아 하면 11시까지 오십시오. 네,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오전팀과 마찬가지로 나 도착했습니다 하고 담당자에게, 동대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시고 오전팀으로부터 개수기 그리고 집계표, 지금 받으신 교재 있죠? 그 교재와 아까 보여드린 개수기를 오전팀한테서 받으시면 됩니다. 언제요? 12시. 12시 여기 또 빠졌네. 그 나눠드린 자료에는 있을 겁니다. 12시에 교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실 일은 똑같습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세면 돼요. 근데 그 인수인계 한답시고 수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럼 그냥 투표함가 앞에까지 가서 그 자리에서 인수인계 하면서 오전팀은 사진 찍고 오후팀은 그거 받아서 바로 체크하고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막 그렇게 물밀듯이 밀려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은 계속 그러니까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두 사람과 교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은 사진 촬영하고 한 사람 새로 온 사람은 이제 뭐 적을 거 적고 하고 나머지 한 사람 남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세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오류 없이 숫자를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후 팀의 중요한 임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전 투표록을 촬영하셔야 됩니다. 이 사전 투표록은
촬영하실 수가 언제 촬영하신다고요? 투표 종료 후입니다. 투표 중에는 못 찍게 해요. 원래 이런 거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에 예를 들어 아까 1시간마다 뭐 명부 보여달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다 우겨 적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진 찍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선관위에서 그거를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투표 종료 후 6시에 줄 선 사람까지 보통 사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투표가 다 끝나고 선관위 직원들 막 정리할 겁니다. 주변 정리하고 하는데 빨리 가서 사전 투표록을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사전 투표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따가 교재를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투표 종료 후에 또 이제 투표함을 잠그고 닫을 겁니다. 이제 못 열게. 그 다음에 봉인지를 붙일 겁니다. 이걸 이제 뭐 서명하고 날인하고 한 다음에 이건 이제 거기 선관위에서도 다 시켜요. 근데 그 다음에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봉인지 촬영. 자, 오전 팀은 봉인지 테스트, 오후 팀은 봉인지 촬영입니다. 근데 여기 서명 날인이라 돼 있죠. 서명은 네임펜으로 하면 되는 거 알겠는데 날인은 도장 가져오셔야 됩니다. 오후 팀은 도장, 개인 도장 지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팀은 집계표,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재에 집계표 그리고 투표가 끝난 후에 찍은 사전 투표로 그 다음에 봉인지 총 3종류의 사진을 찍게 되십니다. 이 3가지 사진을 모두 찍고 마찬가지로 부방대 관리자에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개표장으로 보낸다고요. 개표장에서 개표장관이 그걸 가지고 대조를 하는 겁니다. 개표장에 갔는데 사전 투표로 받은 사진이랑 개표 결과가 달라요. 1000장을 배부했는데 1100장이 나왔어요. 사전 투표록엔 1000장이라 적혀 있는데 개표 현장에 1100장이 나온 겁니다. 그럼 100장이 어디선가 투입이 된 거겠죠? 그런 거를 감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대장. 이 동대장을 이제 모을 건데요. 동대장은 사전 투표와 이송에 동행하게 될 겁니다. 어디로 가냐? 지역 선관위 사무실로 가게 됩니다. 또는 임시 사무소로 가게 될 겁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 선관위 건물이 있죠. 그래서 그 건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동대장이 뭐 이 사전 투표함 이송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그 경찰차 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뭐 괜히 고생만 하는 게 아니고 수당이 좀 더 나옵니다. 선관위에서 몇 분 더 쳐줘요. 근데 이 고생하고 이 돈을 더 받겠다 하시는 분은 지원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 감시 활동을 좀 철저하게 해보고 싶다. 이 과정들을 내가 옆에서 다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동대장에 신청을 하시고 이 사전 투표함 이송에 투표가 끝나고 봉인 다 하고 사전 투표함 들고 가는 곳에 따라가시게 될 겁니다. 먼 곳이 아니고 지역 선관위 사무실이나 임시 사무소로 가게 될 겁니다. 예, 준비물입니다. 이제 참관인 감시단 교육교재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그 교재를 오전팀이 챙기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오전팀이 챙기가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수동 개수기 아까 보여드렸던 빽깍빽깍 누르는 녀석도 오전팀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소연님 교재 배부 가능한가요 오늘? 두어라고 하셨나 보네요. 지금 현재 부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드리게 되면 다음에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교재가 없습니다. 근데 오후에 팀 개인 도장이라 그랬는데 예. 내 사인으로 하면 안 돼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다 뒤에 몰려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육교재는 오늘은 반납하고 가시고 나중에 동대장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개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대장이 뭐 큰 구역을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동에서 사전투표소 하나잖아요. 사전투표소에 4명에서 최대 8명까지 배치됩니다. 8명은 이론상이고요. 보통 한 5명, 6명 정도 될 겁니다. 많으면. 그래서 동대장 분들은 이 준비물을 오전팀에게 배부를 해주시고 공통 준비물, 스마트폰 휴대폰 안 들고 다니고 계신 분이 간혹 계시나 봅니다. 이걸 적으신 걸 보면. 그래서 스마트폰 꼭 챙기시고요.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뭐 6시간, 7시간 그 끝물에 봤을 때 6시간, 7시간 동안 거기 계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배터리가 부족해서 사진을 못 찍는다던가 하는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혀 있는데요. 요즘엔 다들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필기구, 볼펜입니다. 볼펜은 여러분들 그거 적으셔야죠. 집게표를 적으셔야 되기 때문에 꼭 필기구, 볼펜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는 걸로요. 혹시 모르니까 스페어도 하나 챙기시면 좋겠네요. 개인 도장은 OO팀만 챙기게 될 겁니다. 이게 뭐 옛날 자료인 것 같습니다. 나무 도장 요새는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개인 이름이 적혀 있는 사인입니다. 사인을 챙기시면 됩니다. 이 사인 하니까 또 이제 얘기할 게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원래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이런 도장으로 찍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 고유의 도장으로. 그래서 아까 뭐 이의제기서가 준비되어 있다 했는데 교재에 보면 사인을 찍으라는 이의제기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OO팀이 챙겨가시면 됩니다. 볼펜은 뭐 아까 얘기 드렸고 힘이 굵은 유성 매직펜 이게 뭐냐면 자,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직입니다. 길쭉하고 끝에가 이제 뾰족하죠. 근데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넓적합니다. 짧고 넓적해요. 왜 이걸 챙기셔야 되냐? 이건 이제 유성입니다. 유성을 챙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개인 도장을 찍으실 때 보통 인주를 이렇게 묻혀서 찍지 않습니까? 근데 플라스틱에다 인주를 묻히면 지워져요. 뭐 조금 남겠지만 제대로 찍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성 매직을 도장에다 이렇게 칠해가지고 찍어야지 투표함에 안 지워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챙겨가시는 겁니다. 자, 아까 이거는 봤었죠? 예, 사전투표자 수, 기록지와 뭐 투표자 수, 집계표 이건 아까 봤던 자료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예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투표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 투표함이랑 똑같이 생긴 것을 알고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 이렇고요. 자, 그런데 들었을 땐 이렇습니다. 요 까만색 행당이 얘 본체입니다. 이거 아래 있는 거는 받침대라서 있어요. 받침대. 얘는 안 들고 가요. 어떻게 들고 가냐?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렇게 모아서 선관위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누가 봐도 이걸 통째로 들고 갈 것 같은데 오른쪽처럼 들고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관위가 지정한 사무소에 이렇게 바닥에다가 보관하게 됩니다. 참으로 허술하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전투표 참관 5팀 중에서 동대장군이 따라간다고 했었죠. 동행한다고 하셨죠. 이 광경을 직접 보게 되실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봉인지. 그래서 봉인지를 도대체 어떻게 되냐 실물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왼쪽에 이제 나와 있는 사진이 봉인지를 부착한 사진입니다. 그 봉인지 위치가 손잡이 하나, 여기 반대편 하나 더 있습니다. 2개. 뚜껑이 보통 결착할 때 잠금 장치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잡이마다 하나씩 위에 하나 해서 총 3개입니다. 근데 뭐 특수한 경우에는 더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이기 전에 먼저 손잡이 쪽에는 이렇게 잠금 장치를 채웁니다. 플라스틱이지만 어쨌든 잠금 장치를 채워서 이 위에다가 봉인지를 덮게 되는 겁니다. 윗부분은 덮개를 닫고 핀을 눌러서 잠근다고 합니다. 요 윗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실은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투표함의 고유 번호입니다. 얘가 몇 번 투표함인지에 대해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 봉인지 촬영하실 때 같이 나오게 찍거나 아니면 따로 찍으셔야 됩니다. 자, 이걸 왜 해야 될까요? 그래서 봉인지 무작위 탈부착 테스트 왜 해야 하는가? 영상 자료가 한 3가지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 좀 뒤에 꺼주실 수 있나요? 예, 일단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안 나와서. 다시 틀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직접 테스트하는 겁니다. 쫙 됐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니까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참관인이 설설설설 떼니까 이제야 되는 거야. 자, 이게 뭔 소리냐? 참관인이 그 봉인지가 좀 이상하다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다 하고 선관위 직원이 나와서 직접 해본 겁니다. 근데 쫙 됐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다시 보신 거예요. 뭔 소리냐? 이 홀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 봉인지가 사용한 봉인지라는 게 눈에 띄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자기도 이상하니까 다시 해본 거예요. 아까 어떻게 됐죠? 참관인이 설설설설 긁으면서 됐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 영상을 보면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자, 이것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투표함에다가 직접 한 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투표함에 이제 투표지 봉지 붙여놨다가 뗐어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끝부분은 살짝 뭐가 흰색 줄이 보일 겁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가운데 깨끗하죠? 홀로그램이 나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쫙 되니까 홀로그램이 안 나와요. 봉인지가 봉인을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전에 가서 테스트를 반드시 해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끝에 살살 뗀 자리만 이렇게 남는다. 이게 뭔 소리냐? 처음부터 쫙 떼버리면은 아예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또는 어떤 뭐 특수한 약물을 사용해서 뗄지 뭐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자, 너무 과한 의심 아니냐?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테스트만 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자료를 보시면 그 말이 속도가 안 될 겁니다. 이게 어디냐? 뭐 4.19 때가 아니고 2년 전 이제 대선 때입니다. 전라도 전주 선관위 관내 사전투표지 보관소. 관내라는 게 누구 편으로 오는 거죠? 자, 보시면 투표함이 쫙 있고 위에 다 봉인지 붙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파란색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선관위 직원들이 들어와서 뭘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자 직원이 손으로 뭔가 가리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봉인지를 떼고 있어요. 뺐습니다. 이거 뭐죠? 우편 투표지죠? 여러분도 직접 작성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우편 투표지를 당연히 여기다 넣겠지요. 예. 관내 사전투표지 보관소입니다. CCTV가 버젓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봉인지를 뜯고 관내 사전투표지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넣고 있어요. 원래 이거는 뭐 절차를 거쳤다, 뭐 특수한 사유가 있었다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따로 만들 때가.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디서 온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우체국통에서 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사전투표 참관인 하겠다고 오셨잖아요. 사전투표소만 잘 지키면 장땡이 아닙니다. 원래는 우체국통에서 우편투표를 오는 녀석들 어떻게 감시하실 겁니까? 어디서 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당초에 이런 게 과연 요 소쿠리 한두 개 분량만 하고 끝일까요? 한 트럭일지 뭐 배 한쪽 분량이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감시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또 그리고 단순히 여기 와서 사전투표 감시만 잘하고 가면 되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뭐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넣고 끝내기만 할까요? 당연히 붙여줘. 붙이죠. 당연히 붙여요. 네, 본인들 참관이 아니잖아요. 넣을 거 다 넣고 이제 다 넣었다 싶으니까 이제 붙일 겁니다. 예, 여기 여자가 새로 붙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게 대선 때잖아요. 원래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전라도 쪽은 잘 신경 안 써요. 조작을 하네 뭐네 해봐야 어차피 그쪽은 표가 그쪽인데 9대1이 나온 지역인데, 근데 대선 때잖아요. 대선 때는 여기서 조작을 하면 전국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했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자른 거예요. 수십 분짜리 영상입니다. 소리가 몇 개였을까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용돈벌이 하러 오셨다가도 깜짝 놀래고 관심을 좀 기울여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안 그러신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봉인지 탈부착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 이 오른쪽은 아까 영상에서 봤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면 당연히 안 되고 왼쪽 잘 보이시죠? 너무 잘 보여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봉인지를 붙였다가 뗐더니 이렇게 하얀 홀로그램. 아마 뭐 홀로그램 글자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업체가 바뀌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살살 떼든 세게 떼든 구분 없이 다 이렇게 홀로그램이 잘 남아야 정상 봉인지입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오른쪽처럼 나왔다 하면은 투표하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제대로 된 봉인지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보고도 하셔야 되고요. 자, 예. 거기 사인 나잖아요. 예. 그죠? 사인 어디 합니까? 아, 예,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그러면 사인하는 것도 총하고 봉인지에 예, 그 사진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다른 슬라이드입니다. 그 왼쪽 것처럼 하셔야 된다라고 동그라미 그렇게 전했고요. 오전에 그러면 저 봉인지를 뜯어봐야 되나요? 예, 아무것도 안 쓴 그냥 생 봉인지를 오전 5시에 가시는 이유가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박스 있는 걸 띄어봐야 그때 뜯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선관위 직원이 주는 거 말고 내가 골라서 아, 거기서 멀쩡한 거만 줄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이게 막 임의로 뒤져가지고 한두 장 뽑아서 해야죠. 참관인 한 사람당 뭐 몇 장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봉인지 서명 날인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오른쪽에 있는 방법이 정석입니다, 사실. 요 아주 그냥 칸 안에 예쁘게 잘 우겨 넣어서 밖에 삐져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방법은 선관위 직원들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떼는 거 보셨죠? 봉인지 막 떼죠 그냥. 뗐다가 다시 붙이도 흔적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럼 아주 좋아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자, 왼쪽처럼 하면은 선관위 직원들이 질색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리 잘 떼도 다시 어떻게 붙이려고. 모서리를 이걸 일일이 다 맞춰야 되고 사진도 찍어간 거 분명히 봤는데 이걸 어떻게 조작하기 쉽겠습니까? 조작하기 어렵게 만드는 서명 방식이 바로 왼쪽 방식입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하셔야 되는데 자, 서명도 하시고 도장 날인도 하시라라는 게 이 말입니다. 도장도 우리 계약서 찍을 때처럼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찍을 때 겹쳐서 찍잖아요. 예, 그렇게 찍으시라는 거고 아까 유성매직 넓적한 거를 도장에다 긁어서 묻혀서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개표소에 갔더니 대조를 해보니 바뀐 경우 계속 나와요. 이런 것들 한두 건이면 지금 이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겠습니까? 자, 일단 봉인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뭐 간단하게 짚고 갈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감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4박 5일 24시간 꼬박 밤을 새야 된다 했던 건데 사전투표일, 그러니까 이번에는 금요일 4월 5일 금요일 첫 사전투표일이 끝나고 나서 6시부터 그 사전투표 참관인 동대장이 따라간다고 했죠. 따라가서 이제 선관위 및 임시사무소 건물까지 같이 따라갈 텐데 별도로 24시간 감시 체계가 가동이 될 겁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 선관위가 한 건물에 있어요. 만안구 그리고 동안구 선관위가 안양 선관위라는 건물 하나에 그냥 다 모여 있습니다. 뭐 사무소를 따로 차린다면 좀 곤란해지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24시간 감시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야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요. 근데 타 지역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빌딩에서 사무실을 입주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빌딩에 못 들어가게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픕니다. 각 지역의 형편에 맞는 전략들을 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시 활동 시작하기 전에 어딘지 알아야겠죠? 선관위 위치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 임시사무소 위치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건 이제 공시가 되니까 이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시 대원을 모집하셔야 됩니다. 군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직접 참여를 해본 경험상 2시간, 3시간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새벽에 나가가지고 2시간, 3시간 하는 거 오히려 그러고 들어오기 더 힘들어요. 그냥 아예 나는 꼴딱 밤을 샌다. 나는 뭐 낮에 8시간 하겠다. 그러니까 8시간 3교대가 해보니까 그나마 좀 체력적으로 괜찮습니다. 4박 5일 할 건데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지역에 계신 사전투표 참가하신 분들 포함해서 내 지인 중에서 이런 자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나 이거 선관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소개해 주셔서 이 감시단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전투표소에서 조작을 하겠습니까? 투표소에서 조작은 안 해요. 투표소에서 감시할 수 없는 곳으로 옮긴 다음에 조작하죠. 최근에는 아까 보셨죠? 그 CCTV 가려놓은 거. CCTV 가려놓은 게 사전투표 보관을 한 선관위 사무실입니다. 선관위 사무실에서 그딴 식으로 관리해요. 그러니까 감시를 빈틈없이 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드리고, 이것도 감시조가 따로 편성이 되면 교육을 또 따로 진행할 겁니다. 이 참관인 교육과 별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경찰서에 집회 신고도 하고 경찰에다가도 우리 공직선거, 공명선거를 위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선관위 건물에 누군지 모를 신상 불명의 사람이 들어가는 걸 포착하거나 하면 우리가 신고를 할 테니 잘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지원 요청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랑도 좀 어느 정도 친해질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물로는 뭐 완전 외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량도 필요하고, 어제 뭐 선관위 건물에서 뭐 물건이 나왔다 하면 이제 그 물건 따라갈 차량 수정용 차량도 필요하고요.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2인 1조로 감시할 거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개씩, 그리고 이제 뭐 여유가 있으시다면 공기계 같은 거를 이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보조 배터리 당연히 필요하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도 한 대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용량 메모리는 이제 촬영용, 여러분들 이제 용량이 꽉 차면 또 못 찍으니까 필요하고, 밤새야 되니까 비상식량, 추우니까 의류, 뭐 밤에 손전등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촬영용 드론까지 준비해야 된다고 써 있는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 사전투표 참관인보다 이 감시단의 일이 더 커요. 참관인은 돈 받으면서 하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 무급이에요. 완전 봉사활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원자도 적고 상대적으로 고된 일이니까 처음에 8시간 하겠다 했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어 4시간만 하고 갈란다 하고서 하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돈만 보고 온 게 아니다, 애국할 마음이 있으시다 하면은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뭐 8시간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힘 닿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전투표 참관이 위주로 교육을 하긴 했는데 개표 참관 신청하신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은 개표 참관을 신청하시는 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당일 투표 오후 참관을 못 하십니다. 당일 투표 오후 참관은 6시에 끝나고 그 개표 참관은 5시까지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맞아요. 하실 거면 오전에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당일 투표 오전에 참관하고 또 밤에 가가지고 또 꼴딱 밤을 새야 되는데 그 체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표 참관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당일 투표 때 이제 체력을 보존하시고 다음날 아침까지 한다는 각오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개표 시간이 보통 개표는 6시부터 시작할 텐데 사전 투표함이 6시부터 이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정정하겠습니다. 5시입니다. 오후 5시까지 개표소에 오셔야 됩니다. 개표소는 보통 한 선거구에 한 곳입니다. 안양에 이제 마랑구, 동안갑, 동안을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표소도 3군데입니다. 의원 같은 경우는 한 군데로 알고 있고 보통 그 지역의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아까 참관인들 사전투표 참관인들과 마찬가지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개표 시작 전에 3인 1조의 팀이 구성될 겁니다. 공인지 대조팀. 자, 아까 사전투표 참관인 오후팀이 끝나고 나서 사진 촬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직개표, 두 번째가 사전투표로, 그리고 마지막이 봉인지입니다. 봉인지를 촬영하셔서 동대장한테 주시고 동대장이 이 안양 구방대
이제 저나 아니면 위원장님께 전달을 해주시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개표 참관인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럼 개표 참관인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냥 맨몸으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받아가셔서 2명은 사진을 보면서 이 봉인지가 훼손된 건 없는지, 아까 뗐다 붙인 것처럼 흔적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명은 그 광경을 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조를 했다. 그리고 그 예전에 찍었던 사진과 대조를 해보니 뭐 일치했다, 뭐 불일치했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남기는 겁니다. 자, 이걸 언제부터 해야 되냐? 사전 투표함이 정문으로 안 들어오고 좀 다른 입구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구로 한 번에 들어와서 정돈해야 돼요. 막 옮기고 있는데 달라붙으면 안 되고요. 일단 가지고 들어와서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쫙 배치를 합니다. 그때 빨리 가가지고 이거를 보고 찍고 그걸 넘어가야 돼요. 신속하게 이 작업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자, 사진첩을 받으신 거랑 봉인지 서명 날임 상태, 한마디로 사진과 사진 실물이 일치하는지 보시면 되고요. 봉인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옮기다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 긁히거나 해서. 그런 경우에는 특이사항을 기재를 해서 그 아까 통에 고유 번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몇 번 통, 어디 사전투표소 통이 봉인지가 훼손되었다라는 걸 기재를 하셔야 되고 또 촬영도 하셔야 됩니다. 사전투표함이 이제 개함이 될 겁니다. 예전에 그 사전투표가 이제 부정선거가 시비가 계속 붙으니까 어떤 행동을 했었냐? 상부대선 때 개표 순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본투표지를 먼저 까고 사전투표지를 나중에 깠죠. 근데 사전투표함을 먼저 깐 곳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선관위나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순서가 어찌됐든 사전투표함이 개합될 때 봉인지를 뜯을 건데 홀로그램 아까 봤던 정상 봉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사전투표 당일날 오전팀이 이게 테스트를 하신다고 했고 정상 봉인지여야 시작을 할 수 있게 이의제기를 안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라 하는데 정작 개표소에 갔더니 봉인지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짜 봉인지가 보통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즉시 이의제기를 하고 개함 중지를 주게 됩니다. 여기는 그냥 이의제기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여기가 전장입니다. 개함 중지 요청을 해야 돼요. 이러면 개표 중단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를 선관위에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압박을 할 거고 겁박도 할 거고 막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전투력 있는 분들, 심지가 고드신 분들, 할 말 할 줄 아는 분들이 개표장에 오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전자개표기, 개표기라고 해서 분류기라고 우기죠. 전자분류기 오분류 시 촬영, 재부팅 요청.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선관위 직원이 USB를 꽂아가지고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의 제기하고 이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몇 번 라인에 뭐 어느 직원이 몇 번 컴퓨터에 이걸 꽂았다, 몇 날 몇 시 이런 것도 다 기재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수검표원을 집중 감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검표원을 왜 감시해야 될까요? 이 유관 집계 숫자, 수검표하는 속도가 뭐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뭐 한 번에 뭐 10장씩 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옮길 때 옆에서 그 검표원의 손을 보면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뭐 50장까지 생각해서 넘기겠죠. 100장 단위로 넘길 수도 있고요. 10장 단위로 넘기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집계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교재에 사전투표 집계표가 있고 개표 집계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양식을 보시고 집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집계부 사무원, 심사집계부 사무원은 이제 그 와가지고 이제 개수하는 것에 와가지고 몇 동 몇 표, 몇 동 몇 번 후보, 아니 무슨 선거구 1번 몇 표, 2번 몇 표 이런 거 적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 적을 때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계속 감시하고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또 촬영도 하셔야죠. 개표장에서는 쉴 새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표 상황표, 이건 이제 벽에 걸릴 겁니다. 이런 거 촬영해서 부방대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34페이지, 35페이지에 개표장에서 사용하실 양식들이 있습니다. 뭐 개표 참관이 신청을 안 하신 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왼쪽이 34페이지가 개표 상황표입니다. 성원위에서 작성하는 문건이고요. 오른쪽이 작성하셔야 될 집계 대조표입니다. 자, 공인지 뭐 훼손 됐는지 검사해라 라는 이제 사진 자료고요. 위에랑 옆에랑 뭐 찢어졌는지 뭐 홀로그램이 발생한 자국이 있는지 같은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전 투표함 같은 경우는 행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재지이에요.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봉인지를 안 거치고 그냥 슬쩍 여기 들어가지고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항상 여기 이음매 부분을 훼손 검사를 이렇게 육안으로도 해주셔야 됩니다. 개표소에서 어떻게 개표가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함부입니다. 뭐 말 그대로 함을 따서 투표지를 막 쏟아붓는 곳입니다. 여기서 뭐 분류하고 다음으로 넘깁니다. 여기가 이제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이제 투표지 용지가 이제 용지 종류가 분류가 되었으니 이제 몇 번인지를 분류를 하는 곳이죠. 예전에는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어요. 근데 뭐 한동안 또 다시 늦춰졌다가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육안으로 보기 힘든 케이스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옛날에는 여기다 삼각대 세워놓고 그냥 동영상 촬영하고 하면서 감시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감시 방식은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례대표 투표지 같은 경우는 길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요. 여기에는 이제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만 이제 투표지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원래는 여기서 바로 심사 집계부로 넘어갑니다. 그 돈 세는 기계, 이런 수동 개수기 말고 진짜 개수기에다가 넣고 100장 단위로 하던가요? 해서 투표지 수를 세서 묶어가지고 집계 사무원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집계를 하고 상황표도 작성하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감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무원들이 아무리 정확하게 세도 이 사람이 슬쩍 조작하면은 감시하는 사람 없다 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참관이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감시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번 선거부터는 이 3번과 4번 사이 수검표 과정이 추가됐습니다. 수검표란 무엇이냐? 뭐 표가 섞여 들어가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검표 할 때도 옆에서 잘 지켜봐야 된다고 했고 육안으로도 이제 몇 장인지 세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검표에서 센 개수랑 여기 넘어와서 센 개수랑 다를 수도 있어요. 이 기계, 이 개수기, 얘는 또 조작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감시해야 할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편 투표도 있어요. 우편 투표는 또 별도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도 용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봐야 될 게 이제 그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원래 이걸 탁탁탁 쳐가지고 어디 기계에 넣어가지고 위에 뚜껑을 이렇게 하나씩 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막 불량이 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전부 다 빳빳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그 빳빳한 투표지 있잖아요. 대부분 다 여기 나온 겁니다. 다발로 나온 녀석들 있죠. 대부분 다 우편 투표지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그 선관위 직원들이 봉인지 뜯고 집어넣은 거 보죠? 우편 투표. 여기서 가짜 투표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표 참관인은 하실 일도 많고 굉장히 고된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하셨다면 각오를 단단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뭐 서현장님 말씀하신 그냥 영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건국정쟁 영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거 보신 분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번 교육 때 보셨냐고들 여쭤보시니까 안 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CGV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메가박스에서도 하던가요? 롯데시네마에서. 롯데시네마 CGV에서 예매하실 수도 있고 뭐 슬픈 얘기지만 그날 가서 그냥 바로 표 끊으셔도 될 겁니다. 자리가 남을 거예요. 그리고 개수기는 잠시 뒤에 사용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기저귀 시작. 이건 이제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재개봉했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지금 메가박스와 CGV에서 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안양에서도 했던 것 같고 메가박스여서 그래서 각자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서 영화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참관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나눠드리셨나요? 예, 지금 나눠드리고 계시네요. 예, 수동 개수기를